안녕하세요, 뮤트립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을 못 찍고 있어서 일단 구독자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분발해 볼게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아이패드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포지오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 케이스인데 아직도 전혀 불만 없이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간 사용하면서 의외의 장점을 또 하나 발견해 가지고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고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게 뭐냐면 이 애플 펜슬의 수납 공간을 위해서 이만큼 케이스가 더 넓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아이패드가 베젤이 엄청 얇아졌죠. 베젤이 얇은 건 무조건 좋습니다. 뭔가 퓨처리스틱 하니까요. 하지만 이 얇아진 베젤 때문에 뭔가 어디를 잡아야 할지 좀 난감하죠. 편하게 이렇게 잡게 되면은 화면을 막 터치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그것을 해소해 준다는 거죠. 누워서 유튜브를 볼 때나 서서 앉아서 들고 뭔가를 이렇게 잡고 필기를 한다든지 할 때 이 부분을 엄청 많이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잡을 곳이 생긴 거죠. 아무튼 강추합니다. 진짜로 베젤리스 패드가 나오면 나중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가장자리 쪽에 터치를 막아주는 그런 기능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아이패드를 구입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1세대부터 모든 아이패드를 구매해봤지만 모두 냄비 받침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제가 어떻게 아이패드를 사용하는지 그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생분들도 해당이 되실 수도 있겠고, 구매를 고려하시는 직장인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거든요. 저는 직장인인데 직장인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에 맞을지도 고려는 하셔야 합니다만, 일단 저는 출근을 하면 매일 새로운 뭔가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A4 용지에 출력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그 위에 볼펜으로 적고, 그 적은 해당 사항을 제 사무실의 컴퓨터에 다시 돌아와서 입력하고 뭐 이렇게 하루가 시작하는데요. 이게 어쩔 때가 문제가 되냐면 그 필기를 다 해놓은 A4 용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가끔은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난감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뭔가 체크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종이를 제가 매일 집에 가지고 퇴근을 하진 않으니까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출근을 하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굴러다니는 악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체크리스트를 어도비사의 스캐너 어플로 이렇게 스캔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문서를 인식해서 이렇게 스캔을 해주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이렇게 트리밍을 해서 바로 PDF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PDF로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바로 공유 버튼이 뜨는데, 공유를 눌러서 제가 자주 쓰는 굿노트로 바로 연동을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보내게 되면은 뭐 위치 변경도 할 수 있고 현재 페이지 뒤쪽으로 붙여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굿노트에 이 강력한 필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동기화까지 해놓으면 급할 때 핸드폰으로 확인도 가능하고, 각종 회의록이나 공문 같은 것들도 이렇게 스캔을 해놓고 다니니까 막 종이를 찾으러 다닐 일이 없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할 때 사진 자료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요. 이 사진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다가 용량도 넉넉한 아이패드에 저장하고 큰 화면으로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은 에어드롭으로 바로바로 전송이 되고, 미러리스로 찍은 사진은 와이파이로 또 전송이 되니까 전송된 사진을 카테고리별로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발견한 어플이 이 해시포토스라는 겁니다. 물론 해시포토스 말고도 슬라이드 박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개의 사진을 동시에 선택해서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잘 안 쓰고 있고, 폴더랑 앨범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나중에 iOS에 이 사진첩에 들어가 보시면 그 만들어진 폴더별로 다 정리가 돼 있고요. 나중에는 이전에 찍은 사진들을 봐야 할 때는 뭐 이름이라든지 뭐 코드 같은 걸로 검색을 하는 기능이 꼭 필요한데, 이 해시포토스는 검색 기능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폴더가 생성되기 때문에 사진첩에 들어가서 검색 기능을 해서 이렇게 어떤 특정 폴더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백업은 저는 시놀로지 나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DS 포토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이제 동기화를 시켜주면은 제가 와이파이에 접속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LTE 접속했을 때도 동기화를 시키게 제가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찍은 모든 사진들은 나스에 업로드하게 해놨기 때문에 사진에 대해서는 뭐 아이패드나 핸드폰이 부셔져도 별 걱정은 없이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종 찾아보는 이제 논문이나 그 원서들 스캔해가지고 플렉실이라는 어플에 폴더별로 정리를 해서 쫙 넣어놓으니까 몇천 페이지에 달하는 원서들을 수십 권씩 넣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정말 이거는 정말 든든합니다. 보시면 옆쪽에 이제 클라우드도 접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텍스트북들을 넣고 다니죠. 그런데 이제 CHM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 개 이제 어플들을 여러 가지를 깔아가지고 뭐 이쪽에는 하나 지원하는 거, 이쪽에는 또 몇 권 이렇게 이제 여러 어플들에 이제 분산이 돼서 이제 저장이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역시 완벽한 어플은 없는 것 같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어플들은 어피니지 포토, 뭐 조금 있으면 출시될 이제 포토샵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캔바나 오버 같은 앱들로 이제 간단하게 썸네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노션이라는 앱으로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콘티 같은 거 적어 놓으면 모든 기기에서 다 동기화가 되니까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다들 아시는 이 룽아 퓨전은 제가 몇 번 사용은 해봤는데 아무래도 파이널 컷이 조금 더 편해서 요즘에는 깔아놓고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네요. 최근에 구매한 이 요잉크라는 어플인데요. 이게 또 좋더라고요. 아이패드는 멀티태스킹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는데 내가 이 자료를 누구한테 보내거나 스크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옆에 띄운 다음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URL 로딩 중이라고 뜨면서 유튜브 주소가 바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굿노트에 이거를 갖다 붙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URL이 복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사용하기 나름에 따라서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요잉크라는 어플은 제가 아이패드에서 이제 저장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핸드폰에서 열어봐도 되고 문서 작업할 때 이렇게 다시 끌어서 사용해도 되니까 좋더라고요. 일적인 것들은 제가 뭐 대충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전 아이패드들은 내비 받침 신세를 면치 못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워낙 다양해지고 이 iOS, 이 폐쇄적인 iOS에서 지원하는 클라우드들이 좀 늘면서 이것들을 10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동기화라든지 PC에서의 작업들과의 연동성, 접근성 면에서 이제 좀 쓸만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진짜 충전할 때 빼고는 컴퓨터에 연결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많은 클라우드들을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른 활용법들이나 나는 이렇게 쓴다, 뭐 어떤 특이한 방법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뮤트 리뷰였고요. 다음 영상 때 뵐게요.